안녕하세요. 신문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갖고 온 신문은 오마이뉴스 신문이고요. 3월 20일자 신문입니다. 제목은 코로나19 2달, 올해 안 끝날 듯. 4월 6일 계약 어려울 거다 라고 한 제목이고요. 이거는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그 전문가 간의 그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인터뷰인은 그 김오란 국립암센터 교수고요. 현재 대한예방의학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요. 김오란 교수는 예방의학자인데 정부나 언론이나 또 심지어는 뉴욕타임스 같은 해외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컨택을 하는 코로나19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현재 코로나 사태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 WHO 세계보건기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코로나19 공동 연구에 같이 할 때 그때 또 참여하시는 또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의 인터뷰가 굉장히 좀 유의미할 것이라 판단돼요. 저도 한번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생각할 거리 뭐 좀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일단 김오라 교수가 그 대구에서 첫 환자가 나온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확진자 수를 분석을 했다라고 해요.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시나리오가 쭉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한 시나리오가 이제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재 이제 상황과 맞는 시나리오가 다섯 번째 시나리오였다고 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대구, 경북 하루 확진자 10명 이하 발생 시점이 4월 10일. 그러니까 4월 10일 정도가 돼야 이제 대구, 경북에서 하루 확진자 10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그 시나리오에서는. 그리고 1명 이하 발생 시점은 5월 1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컴퓨터 시나리오에 따르면요. 그리고 총 환자 수는 한 1만 249명에서 마감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거 인터뷰했던 3월 19일 대구 경북 확진자 수가 총 7,431명이었으니까 여기에서 한 2, 3천 명이 좀 더 추가로 감염된다고 하는 그런 컴퓨터 시나리오인데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대구 경북 지역 이외에서 코로나19 이외 지역으로부터 이제 코로나19 유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안에서만 이제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의 이제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더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어쨌든 지금 이 컴퓨터 시나리오 우리나라에 이제 헌신적으로 지금 근무 중이신 또 자원봉사 중이신 의료진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충 5월 1일 정도에 이제 슬슬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정말로 좀 다시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기 교수님이 돌린 시나리오에는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제가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했고요. 답은 이 김오란 교수님께서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그건데 엔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 이 엔데믹이란 거는 이제 항상 365일 어느 정도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게 엔데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용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엔데믹, 판데믹, 그리고 에피데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판데믹은 그거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죠.
전 세계에서 2개 대륙 이상에서 전염병이 유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해서 팬데믹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독감같이 겨울철 이렇게 겨울이 되면 항상 이렇게 항상 돌아오는 독감 같은 거, 그 시기별로, 그 계절별로 유행을 하는 그런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에피데믹이라고 합니다. 유행한다고 해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들, 에피데믹. 근데 팬데믹, 에피데믹. 근데 엔데믹은 뭐냐면요, 365일 내내 항상 우리 곁에 잔존하고 있는 그런 녀석을 의미한다고 해요. 감기 같은 거죠. 감기는 독감 말고 그냥 일반 감기는 1년 내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인 6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 가운데 사스, 메르스 같은 사스하고 메르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관련된 그 바이러스잖아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스하고 메르스를 제외하고 4가지는 감기처럼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엔데믹이래요. 엔데믹. 늘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코로나19 이 녀석도 이 엔데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래서 문제는 뭐냐? 자, 요양원에 그냥 일반 감기가 유행한다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돌아가시진 않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을 해버리면은 그 어르신들이 상당한 치사율을 이제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고 또 감기는 뭐 치료제가 없지만 독감처럼 뭐 치료제나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기자가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든 그래도 코로나19의 그 엔데믹, 그 감기처럼 되는 365일 내내 발생하는 그런 현상, 엔데믹 현상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문하세요. 과연 우리 인류가 완전히 이를 없앨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중국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고, 또 뭐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종식이 됐다고 하지만 중동을 다녀온 사람들 가운데 매년 100여 명은 메르스 의심 환자로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늘 있는 거예요. 메르스도 종식된 게 아니고요. 있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확실히 메르스 걸려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니까 이제 뭐 백신이나 뭐 이런 게 있다는 거겠죠. 치료제나. 근데 이 코로나19는 메르스보다 전파력도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또 질문을 해요. 전 세계적인 그럼 종식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적인 종식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김호란 교수가 대답합니다.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2번의 팬데믹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게 2번이 있었는데 홍콩 독감이랑 신종 플루가 있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 현상은 도미노와 같다.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 유행하는 게 끝난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다.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에서 돌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 라고도 답을 하신 거예요. 좀 암울하죠. 기사 내용을 보면 좀 암울하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호란 교수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자 지역사회 감염 확산 단계다. 당연히 학교 문은 열 수가 없다. 왜냐? 학교가 지역사회 감염의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문제다. 아이들이 돌아다니며 코로나19를 전파하고 부모나 조부모가
그러니까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조부모가 감염될 경우에 치명률이 높아 더 위험하다. 또한 그 부모가 회사와 지역사회 확산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학교 개학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4월 6일에는 개학을 해야 되는데, 개학을 이제 4월 6일까지 늦췄는데, 김호란 교수가 생각한 바에 예측하는 바에 의하면 4월 6일 개학도 힘들 것 같다. 그때 학교 문을 열 수 있으려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전국에서의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확진자도 우리가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 있거나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거죠. 만약에, 그쵸,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새롭게 발생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으면은 또 이렇게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4월 6일까지가 이제 휴원, 학교들이 다 이제 지금 문을 닫은 상태인데 4월 6일 날 개학을 하기 위해선 4월 6일 전에 전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10명 이내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 그 10명 이하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다 끝나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김호란 교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4월 6일 개학도. 설명, 만약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개학을 한다. 근데 거기서 또 지역 감염이 이뤄졌다. 이렇게 하면 완전 또 엄청난 또 피로도가 쌓일 테니까요. 모든 국민이 또 노이로제에 걸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하세요. 모든 국민에게. 자, 앞으로 2주 동안 지금보다 더 철저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심지어 정부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모든 집회를 금지시키고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때를 빨리 최대한 앞당겨야 된다는 거죠. 권고만 하니까 안 된다. 교회, 콜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냐. 권고만 하니까. 또한 우리 아이들이 노래방, PC방에 가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직장 동료, 가족에게 전파시키고 방역당국이 쫓아다니면서 불 끄는 일은 무척 큰일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도 그쵸. 우리 모두가 사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2주만인데 2주만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안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기자가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피로도가 국민 사이에서 너무 커지고 있다. 너무 길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 멘트입니다. 김호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주만 완벽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길어진다. 현재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일탈로 이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점 지치고 집단 감염이 하나씩 나오면 끝이 안 난다. 사실 연구자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답을 안다. 전 세계 사람들이 2주 동안 꼼짝 않고 있으면 이 유행이 끝난다라고 농담처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마칩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이 기사 링크 제가 같이 달아드릴 거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도 좀 이런저런 생각 드는 게 좀 많습니다. 제가 있는 조지아 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 아르헨티나 이런 데처럼, 아예 이탈리아나 이런 데처럼, 이런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이탈리아 이런 데는요, 지금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옵니다.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집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통행증을 받아야 돼요.
중국이 그 우한시 셧다운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통행증을 받아서 통행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나마 조금 나올 수 있고요. 그 뭐 식료품이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 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빨리 확산은 정말 2주 안에 종식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어느 한 나라만, 한 대륙만 그렇게 자가격리를 확실하게 시킨다고 해서 종식될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전 세계가 공동으로 2주 동안 다 셧다운을 딱 시켜야 끝나는 건데, 그러면 딱 끝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딱 2주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피로도가, 사회적 피로도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도, 클럽, 그쵸? 클럽, 또, 우리 젊은 친구분들 클럽 많이 가시고, 그쵸? 감성 주점이나, 그쵸? 본인은 증상이 안 느껴지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또 그렇게 나도 모르게 계속 전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 20대 분들 감염자 비율이 10% 이상이잖아요. 그쵸? 전체 중에서 거의 20%에 가까운 걸로 제가 그 뉴스 신문에서 봤는데 2주만 어떻게 그렇게 좀 다 같이 협조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아마도 유튜브를 보신다는 거는 이제 좀 약간 기사 보기 그냥 눈으로 글자를 읽으시기 좀 이렇게 좀 집안이 좀 피로하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단 한 분이라도 제 유튜브를 보시고 좀 관심이 좀 더 이 기사를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주십시오. 이 이 기사에서 이 김호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용이 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라고 보고요. 자, 딱 2주인 것 같습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2주만 자가격리만 해주면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를 끝낼 수 있는데 우리가 워낙 많은 역학관계, 워낙 많은 이해관계나 또 민주주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번에 딱 셧다운을 못 시키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조지아에서 살고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밖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있습니다만은 도시 간의 이동은 불가능하고요. 현재. 이거는 따로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료 역량이 많이 부족한 나라들이 실제로는 가장 이 전염병에 확실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 전염병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 2주 동안 모든 국민들 자가격리 시키는 거. 그쵸. 그냥,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너무 많은 자유가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우리 선배들께서 싸우시고 투쟁하셨는데, 그 너무 많은 자유로 인해서 이런 좀 유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충분한 자유가 오히려 모든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한번 이 기사 굉장히 괜찮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사 읽기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